대전 충남 민원연이 기획하고 팟캐스트 아는 것입니다가 제작하는 대전 충청 지역의 언론 모니터링 방송 언론뚱땅 시즌2 제6회 오신 걸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대전 충남 민원연 운영연장 정진호입니다. 언론뚱땅 시즌2 제6회 네, 오늘 나오신 두 분입니다. 대전 충남 민원연의 유일한 활동가이자 사무국장, 그 어려운 걸 혼자 다 해먹고 있는 이기동 국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기동입니다. 네, 그리고 휴가라서 진짜 할 일 없는 예 회원입니다. 노총각 김상기 회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회원 김상기입니다. 예, 두 분은 어떻게 휴가는 잘 다녀오셨고 휴가는 잘 보내고 계세요? 네, 휴가 중이어서 네. 편안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네, 저는 방송 기준으로 오늘 복귀를 우리가 화요일 녹음이니까 방송은 목요일에 올라가니까 복귀를 하셨어요. 네, 오늘 이기동 국장님께서 가져오신 이야기 먼저 들어보도록 하죠. 어떤 거 준비하셨나요? 네, 오늘은 뭐 그 보도 내용을 가지고 온 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지난 4월에 2017년부터 2019년 3월까지 대전 충남 지역 방송사의 시청자위원회 현황을 좀 정보공개 청구를 해서 조사를 한 게 있거든요. 시청자위원회라고 하면은 뭐 신문으로 따지면 독자 뭐 권익위원회, 권익 그런 종류인 거죠. 네, 맞습니다. 뭐 사실 그러니까 뭐 이 사람들 별로 방송 안 볼 때 텔레비전에서 무슨 위원 나와가지고 어떤 프로그램은 뭐가 문제고 뭐가 어떤 거 지적 이런 것들 하는 거. 그게 이제 예전에는 뭐 옴부즈만 있었고 지금은 이제 시청자 평가원이라고 해서 시청자 그를 대신해서 그 방송국들의 어떤 그 뭐 보도나 편성과 관련된 이런 부분들도 모니터링을 하고요. 또 방송국 운영과 관련해서도 시청자의 권익을 확대할 수 있는, 또 시청자의 권익을 보호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관련해서 역할을 하는 게 이제 시청자위원회인데, 이게 이제 사실 이게 법적으로 강제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방송법 시행령 64조를 보면 거기에 이제 각 방송사들은 시청자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을 해야 된다. 그리고 그 운영과 관련해서는 정보를 공개해야 된다라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으로 시청자위원회를 둬야 되고 또 공개해야 된다. 네네. 그럼 우리 지역에 있는 대전 MBC나 대전 KBS, 뭐 TJB 이런 곳들은 시청자위원회가 다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그렇죠. 이제 대표적으로 방송 3사는 다 있는데 다만 KBS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KBS 대전 총국 같은 경우가 독립적인 방송사가 아니잖아요. 네. 지금 뭐 지사 개념? 네네. 총국. 네, 그러니까 서울 본사인 거죠. 본사의 이제 지사 정도 개념이라서 KBS 같은 경우에는 법적으로만 따지면 그렇게 강제 사항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지역 시청자들의 목소리나 의견들을 반영하기 위해서 시청자위원회라는 것들을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이제 저희가 사실은 이제 2017년부터 2019년 올 3월까지 기간을 두고 본 거는 중간에 좀 방송과 관련해서는 좀 중요한 변곡점이 있었잖아요. 2016년부터 해서 2017년 그 공영방송 정상화라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방송사들 노조들이 파업도 하고 뭐 이른바 뭐 이진숙 사장 사태 뭐 이런 거에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KBS 같은 경우 총국장 뭐 이런 부분들 얘기하시는 거죠. 어떻든 이제 그 부분들을 방송 정상화시키겠다라고 하면서 많은 투쟁들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저희 이제 시민단체 이제 민원연에서 하나의 상징적인 부분은 시청자위원회가 그동안 어떻게 중간에 어떻게 좀 달라지고 있는지 이 부분을 좀 보기 위해서 이번 조사를 했습니다. 나중에 추후에 더 봐야 되는 부분들도 있는데, 그러니까 위원들의 활동 부분들도 사실은 좀 평가를 받아야 되는 부분들이 우선 있습니다. 결론부터 얘기해 봅시다. 제대로 활동하는 것 같나요? 일단은 조금의 약간의 변화가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좀 개선해야 될 점, 개혁해야 될 점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평가가 됐습니다. 일단은 뭐 대전 MBC, KBS 대전 방송 총국, 그 다음에 TJB가 3사가 다 시청자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하나 더 있잖아요. 교통방송. 교통방송은 이번에는 좀 맞아요. 하진 않았고요. 했는데 질책하는 거예요, 사무국? 아니 교통방송도 시청자위원회가 있으니까 물어본 겁니다. 일단은 교통방송이 텔레비전이 있어요? 아니요, 라디오죠. 근데 청취자위원회 아니에요? 근데 시청자위원회로 있어요. 어쨌든. 네.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은 각 방송사들이 시청자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는데 이 부분이 투명하게 공개가 되거나 잘 알려지지 않고 있는 부분이 가장 큰 문제인 것 같기는 합니다. 실질적으로 있나 뭐 하나 뭐 이런 생각. 아무도 아마 대부분은 아마 시청자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지 잘 모르실 것 같아요. 그러면 개최를 할 때 위원회가 열릴 때
공고를 하지 않는 건가요? 그러니까 일단은 매월 개최를 하고 그 결과를 홈페이지나 이런 걸 통해서 공개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네. 일단 공개나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대본이 있지만 이게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위원회에서 그 논의된 내용들이 전체가 다 공개되진 않아요. 일부 요약분만 공개가 되거나 혹은 그 KBS 같은 경우에는 2017년부터 2018년 5월까지 그 과정에서 거의 한 7, 8개월 정도가 개최가 되지 않았던 이런 과정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KBS 의무사항은 아니라면서요. 네, KBS 의무사항은 대전청 아니라고는 같은 경우는. 하지만 그동안에 이렇게 시청자위원회가 개최가 되지 않았던 적은 없었거든요. 물론 이제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보니까 그 중간중간에는 뭐 어디 송신소를 그 견학을 간다든지 뭐 KBS 관련된 그 행사에 그 참여를 하는 이런 과정들 때문에 개최가 되지는 않기는 했지만 어떻든 장기간에 걸쳐서 개최가 되지 않았던 이런 문제점들은 사실 좀 심각한 문제로 좀 보여지고요. 지금은 잘 개최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는 개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네. 2018년 5월 이후로는 지금 개최가 좀 되고 있고요. 그럼 주로 시청자위원회가 모이면은 뭐 회의하는 거죠, 모여가지고. 회의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건데 주로 어떤 회의들이 이루어지나요? 사실 내용이? 원래대로 하면 그 각 방송사들이 제작하거나 보도한 그 내용들과 관련해서 이게 이제 시청자들의 어떤 그 요구나 시청자들의 예를 들어 가지고 왜 이렇게 뉴스가 촌스러워 뭐 그런 이런 거, 거 왜 재미가 없어 뭐 이런 거. 뭐 가장 그 러프하게는 그런 부분들도 볼 수가- 러프하게. 네. 그러니까 뉴스만 볼 수가 있는 게 있- 아니니까 네, 네, 볼 방송 수가 전체에 있는 대해서. 거고요. 예. 또 하나는 사실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라는 것들이 다양한 거잖아요. 그럼 얼만큼 그런 다양한 목소리들을 프로그램이나 보도에 반영을 하고 있는지 뭐 이런 부분들도 하고 있고 그래서 사실 중요한 게 시청자위원회가 위원회의 구성이 되게 중요해요. 어떤 위원들로 구성되는지 다양한 분들로 채워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그렇죠. 드네요. 전문성도 있어야 되고 또는 전문성 있는 분들 텔레비전 잘 안 보시잖아요, 솔직히. 아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텔레비전 많이 보시는 층이 시청자위원회에 들어가서 그 목소리도 반영돼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맞습니다. 드는데. 그래서 뭐 연령별로도 그런 대표성들이 있어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또 하나는 사회에 이제 그 사회적 약자라든지 그러니까 가령 장애인이라든지 아니면 청소년 뭐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아니면 노동 관련된 이런 단체들의 대표성을 갖고 들어가야 되는 게 필요한데 사실 대부분이 그렇게 운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 조사를 한 바에 의하면 대전 MBC 같은 경우가 이제 파업 이후에 2017년도 8월부터 해서 시청자 위원들을 교체를 좀 하면서 그런 다양성을 좀 보장하기 위한 그런 변화들이 이제 대전 MBC 같은 건 좀 보였는데 TJB 같은 경우에는 현재 10명 정도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2017년 위원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위원 명단 임기가 따로 있는 거 아닌가요? 원래는 임기가 1년 내지 2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은 뭐 연임하는데 제약은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아니요. 근데 이제 연임 규정이나 이런 부분들도 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2번의 연임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이 다 있는 거죠. 네, 있긴 있습니다.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 TJB 같은 경우는 사실 거의 지켜지지 않고 좀 있다고 구체적으로 보여지고요. 그러면 대전 MBC는 어떻게 구성이 되었기 때문에 좀 노력을 한 흔적이 보인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대전 MBC 같은 경우에 대표적인 부분들이 그동안에는 사실은 그 위원 구성이나 위원 추천과 관련해서 홈페이지를 통해서 위원 추천을 받기는 했지만 사실상 사측에 의해서 이렇게 아름아름 그 위원들이 구성이 되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시청자가 신청을 했을 경우에 시청자 위원이 될 수 있는 건가요? 그러면? 원래대로 하면 원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막을 수 있는 건 없겠죠. 그거 막았다고 하는. 그래서 사실 아니 그러면 민원연에서 그런 운동들을 해야 되는 거 대전춘합 아니에요? 민원연에 사실 그래서 2017년도에 지금 10개 단체에 의뢰를 해서 위원 추천을 접수를 시킨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잘하셨습니다. 대전 MBC 같은 경우는 이제 위원회 절반 정도를 당해년도에 유임을 하고 나머지 절반 정도를 이제 신규 임원 시청자위원회로 교체를 하는데 근데 이제 그 당시에 6명 정도가 교체가 됐었는데 어떻든 저희가 추천한 분들은 그때 1명인가 2명밖에 안 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래요. 그건 뭐 지나간 일이니까 됐고 어떻게 멤버 구성은 어떻게 돼요? 2017년도 같은 경우에는 일단 주요하게 그러니까 그 대전 MBC 같은 경우는 추천 단체들의 요건들은 좀 맞추려고 하는 노력들이 좀 있긴 있었어요. 그러니까 과학기술 단체, 언론 관련 단체, 청소년 단체, 뭐 변호사 단체,
경제단체, 소비자단체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 있었는데 일단은 경제 관련 단체들이 여기서도 보면 그 2017년대 관련해서는 실질적으로 추천받은 곳이 대전 상공회의소에서 두 명이나 추천을 해서 받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 단체 같은 경우에도 두 개 단체에서 추천을 받았는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사실 여러 가지 분야들이 많기 때문에 한 특정 분야에서 이렇게 받아버리면 나머지 부분에서 받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특정 단체에 좀 쏠리는 경향이 있을 수 있다. 그렇죠. 청소년 단체는 청소년이 오는 거예요? 아니면 그 단체를 이끄는 어른이 오는 거죠? 실질적으로 청소년이 오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그러니까 그 단체에서 활동하는 어른이 오는 경우가 대부분.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의견 반영이 쉽지 않다라는 부분이 그랬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좀 변화가 있어요? 어떻든 2017년엔 대전지방 변호사회에서도 2명이나 받았어요. 그러니까 전체 12명 정도 위원, 11명, 12명 정도 위원 중에서 요 간단하게만 봐도 변호사 2분, 그다음에 경제단체 2분, 이런 식으로 벌써 6명. 추천이 받았으니까 절반 이상이 아무 쏠림 현상이 있었던 거죠. 근데 2017년도에 이제 바뀌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일단은 여전히 상공회의소나 이런 데서 좀 있기는 한데 그동안에 추천받지 않았던 문화단체라든지 그다음에 좀 약간의 개혁적인 시민단체라고 볼 수 있는 참교육 학부모회나 여성정치 네트워크, 여성 관련된 단체들 이런 단체들에게 문호를 좀 열어두는 이런 부분들이 좀 근데 생겨났다. 저는 생각이 조금 다른 게 단체에서 오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텔레비전을 그 프로그램을 시청하는 사람들로 구성이 돼야 되지 않을까. 저도 근데 중요한 제가 지금 저도 이제 이 방송 활동을 하고 있지만은 주변에서 지역 방송 프로그램들을 제대로 시청하는 분들이 저는 거의 못 봤어요. 솔직히 뭐 단체 분들이든 누구든지 간에 나중에 인터넷 검색으로 자신들과 관련 있는 것들 기사라든지 이런 거를 끄집어내는 분들은 계실지 몰라도 그 방송을 직접 보시고 또 뉴스 말고 다른 교양 프로그램이라든지 저는 거의 못 봤어요. 이런 분들이 과연 어떻게 시청자위원회 위원이 돼서 그걸 대변하는지 그러니까 이 위원회가 더 일반 시청자들하고의 거리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정진우 운영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어떻게 보면 가장 정확한 지적이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지역 방송을 보고 그거 관련해서 또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를 해줄 수 있는 이런 분들이 사실 시청자위원회 구성되는 게 제일 좋은 부분인데 어떻든 저희들이 이 부분을 문제 제기를 하려고 하는 이유는 그런 과도기라는 그 부분들을 좀 설정을 하고 그 안에서 그래도 최소한 법적으로 구성되어야 되는 요건이라도 지켜지지 않는 부분들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강제하기 위해서 근데 너무 이게 구색 맞추기가 많다는 거지. 이런 위원회 보면은 일반 분들 같은 경우 쉽게 공감할 수가 없는 게 무슨 전문가, 교수, 무슨 단체 분들 이런 분들끼리 모여가지고 그네들끼리 이야기하니까 그네들이 아닌 대다수의 사람들은 정말 공감하기 어려운 게 많은 거죠. 이것도 시청자위원 되면은 뭐 이렇게 출장비 같은 거 줘요? 회의비가 아마 있을 거고요. 네. 그러면 자천에서 구성된 뭐 시청자는 없습니까? 거의 없다고 보여지고요. 그러니까 그나마 이제 MBC 같은 경우에는 올해 노사 협의를 통해서 노동조합의 추천권이나 이런 이게 다 추천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도 대전 MBC를 많이 보고 있는데 시청자위원이 되어야지 해서 신청한 분이 안 받아줄 시청자 걸요? 없는 안 받아줄 현재는 걸요? 왜냐하면 그런 분들이 이런 제도가 있다라는 것 자체도 모르는 부분들이 많이 계시고요. 이거는 방송국에서도 문제가 방송 있을 것 스팟 같아요. 같은 거에서 시청자위원을 모십니다. 저희 프로그램을 평소 저희 대전 MBC를 아니면 TJB를 대전 KBS 대전 방송 총국을 사랑하시는 시청자분들은 이렇게 지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본인들이 광고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되고 제가 지난번 우리 언론뚱땅 시즌 1 때 그렇게 MBC 관련 이야기 나눴을 때 모니터링 적나라하게 해드리니까 전화 오잖아요. 그쪽에서 편성부장 전화하셔가지고 뭐 이렇게 서운하다 막 이런 얘기 하시고 사실 그런 게 저는 오히려 약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오히려 더 안 좋게 생각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계속 그 시청자들과의 거리감은 좁혀지지 않는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네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게 사실 당황하셨어요. 아니 당황한 게 아니라 네. 사실은 이게
MBC는 그나마 좀 그 노력하는 모습이 보여서 소개를 시켜드린 거였는데 아니 MBC만 얘기하는 건 아니니까. 네네. 예. 그러니까 뭐 사실 TJB 같은 경우는 문제가 더 심각해서,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이게 TJB는 추천 단체들은 문화 단체나 이런 곳인데 실제로 들어오는 분들은 경제 관련된 이런 분들이 들어오시는 경우도 많아요. 그리고 뭐 KBS 역시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전체 위원들 중에서 거의 그러니까 이게 네, 시청자위원회가 거의 40% 그 정도가 방송 되는. 프로그램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의견보다는 그 소위 말해 동네에서 잘 나가시는 분들 단체 대표나 아니면 이런 분들이 스펙 여러 가지 스펙 중에 한 가지 나 이것도 해. 회의 끝나면 또 거기 뭐 총국장이나 아니면 사장단이나 이런 편성국장, 편집국장 이런 사람들하고 또 밥도 먹을 거 아니에요. 어쩌다가 한 번씩은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모임의 성격으로 저도 예전에 대전일보 독자권익위원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2년간. 좀 그런 성향들로 가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네, 그런 문제점들이 심각하고요. 사실 그래서 그 방송국들이 정말로 지역의 시청자들의 의견을 어떻게 받을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지금 시점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대전 충남 미디어 비평 전문 프로그램 대전 충남 민원연 언론 뚱땅을 듣고 계십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거는 두 건입니다. 네, 언론 모니터링인데요. 하나는 그 대전 중구에서 다음 달에 그 효문화 뿌리 축제에서 그 젊은 층의 참여를 높이고 또 이제 결혼을 장려하기 위해서 썸남 썸녀 내 짝을 찾아라라는 행사를 열 계획이래요. 그래서 그 뿌리공원 국궁장에서 그 명랑 만남 운동회 뭐 오리배 데이트 뭐 이런 거를 한다고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그 지난 월요일에 우리 지역의 모든 언론에서 그 보도자료 나온 걸 근거해서 거의 유사한 내용으로 보도를 했어요. 이거에 대한 어떤 평가나 이런 건 없이. 근데 이게 얼마 전에 그 올 4월이었던가요? 충남도에서들은 비슷한 행사했다가 네. 그 좀 여론의 문매를 맞은 적도 있었거든요. 이게 이제 왜 지자체에서 이런 걸 하느냐? 특히 이제 뭐 차별성? 왜냐면 여기에 보면요. 25세부터 39세까지의 미혼 남녀만 신청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아 그게 차별성이에요? 일단 미혼이어야겠죠. 네, 그런데 나이 39세 넘어가는 사람은 그럼 참가 못 한다는 거잖아요. 나이 먹은 것도 서러운데 그렇잖아요. 요즘에 늦게까지 뭐 이성 친구 없으신 분들도 많을 텐데 왜 지자체가 이렇게 차별을 두냐. 뭐 또 직장도 이름을 기록해야 되고요. 최종 학력, 키, 가족상, 뭐 이상형 이런 걸 기재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이런 행사나 이런 것들이 그동안 문제 지적을 많이 받았었던 네. 그러니까 그동안 있어 왔었는데 이게 다 사설 없어진 업체 뭐, 거죠. 예. 네, 뭐- 맞아요. 뭐 여보야 뭐 이런 거 제일 요즘 나오는 그런 데라면 뭐 얘기 안 해요. 그런데 이게 관에서 지자체에서 이런 걸 주도한다라는 게 그 세금을 써가면서 한다라는 게 과연 적절한 것인가? 그러니까 시대의 흐름을 사실은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행정 과정들이 지금 계속 드러나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언론들이 그걸 비판하는 기사를 저는 못 봤어요. 다 그냥 이런 행사를 열린다. 그리고 그 뭐 박용갑 중구청장이 말하기를 뭐 자식이 장성의 하나의 일가를 이루는 것이야말로 부모님께 가장 큰 효도인 만큼 내 짝을 찾아볼 수 있는 이번 프로그램에 많은 참여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게요. 사실 이성과의 만남이나 요즘에는 사실 출산이나 이런 부분도 관련해서도 출산을 꼭 해야 되는 게 그러니까 무조건 해야 되는 그런 시대는 지난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게 이제 지금의 어떤 그 시대적 흐름이나 이런 것들을 전혀 볼 수 없는 이런 행사들과 관련해서는 없어져야 되는 게 맞는 거고, 이런 행사를 추진하고 있는 기관이나 자치단체장들이 있다라고 하면 말씀하신 대로 언론에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명확하게 좀 지적도 하고 이런 거는 퇴출되어야 된다라고 강하게 좀 요구를 하는 그런 보도들이 나와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제가 뭐 말씀하세요. 네, 제가 김상희 화가 의원님. 났던 거는 뭐 그런 이제 화가 났어요. 네. 화가 났던 게 이제 행사를 말리는 거는 기사가 날 수 100번 양보해서 있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이제 기사들을 보면 박용갑 구청장에 대한 인터뷰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박용갑 청장이 그 인터뷰겠어요? 보도자료에 나온 내용일 것 같은데. 어쨌든 이제 큰 따옴표 2개 붙였으니까요. 네. 결혼을 못 하면은 불효다.
결혼을 해야 효자다 이런 느낌의 이제 김상기 그렇죠. 불효자는 옵니다. 저 불효자거든요. 그러니까 네. 결혼을 했다고 해서 효자고 결혼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불효자다 이런 식의 보도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좀 문제라고 보여지거든요. 맞습니다. 이게 사회 구조적인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 거잖아요. 출산이나 지금 뭐 결혼이나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청년들이 그런 것들을 포기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를 보면 그러니까 만남의 장소가 없기 때문에 못 만나는 건 아닐 거란 절대 말이에요.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행사에 대해서 그냥 받아쓰기식 그 보도자료 받아쓰기식 하는 우리 지역의 언론을 보면서 좀 굉장히 실망스러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제가 그 중구청에 전화해서 물어봤어요. 그 신청서 다운로드 받아서 한번 본 다음에 이거 이렇게 하는 거 지적도 많고 그랬는데 이거 해야 되냐고. 그러니까 그 중구청 관계자께서 하시는 말씀이 행사 진행을 맡긴 쪽에서 요구한 걸 어쩔 수 없다면서 다음번에는 좀 뭐 잘 얘기를 들어서 바꿔보든 노력하겠다 뭐 이 정도 수준에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말이 돼요. 행사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행사를 요구한 쪽에서 관에다 이걸 요구해서 어쩔 수 없이 관은 따를 수밖에 없다. 저는 그것도 쉽게 납득은 안 되거든요. 그 기사를 쓰신 기자분들이 이거 뭘 보도 자료든 뭐 취재든 참가 신청서는 한 번도 안 열어봤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랬을 것 참가 같아요. 신청서에 나와 있던 것들에 대한 설명은 없어요. 그러니까 데이트를 하고 뭐 행사가 어떻게 진행되고에 대한 기사만 있지 참가 신청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기사가 된 걸 제가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역 언론의 이게 심각한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사실 관이나 자치단체에서 나오는 보도 자료가 다 옳고 다 좋은 것들이 아니에요. 사실은 이것들은 자신들을 홍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그 보도 자료를 활용하고 있는 건데 지역 언론이 거기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의구심을 갖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들은 이건 정말 언론이 이걸 포기한. 자, 그런 제가 그래서 단 한 번도 의구심을 아니, 그러니까 안 갖지는 않았겠지요. 네, 하나만 더 얘기를 하면은 네. 이 기사를 쓰신 기자분들이 있으실 거잖아요. 그분들이 이게 좋다. 이 뭐 썸남 썸녀 내 짝을 찾아라가 좋다 이렇게 홍보가 됐다 그러거나 취재가 되고 기사가 됐다 그러면 본인들도 신청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 누구도 신청하지 않을 겁니다. 너 회사 입장에서는 언론사 입장에서는 광고비가 들어오잖아요. 아니, 그러면은 조금 있으면 한글날이에요. 네. 썸남 썸녀 이런 것도 이제 뭐 우리말 오염 사례 갖고 하기에 되게 좋은 기사 타이틀일 수도 있습니다. 관공서에서 먼저 나서서 얘기하는 거니까. 그리고 자, 네, 시간이 많이 흘렀으니까 이 정도 얘기하고요. 두 번째 건입니다. 네, 우리 30분 안에 끝나야 돼요. 기초과학연구원에서 성희롱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 저도 대선하면서 다루긴 했었는데. 이 외국인 연구원 한 명이 자기 이제 가빠 있죠, 가빠. 가슴 근육을 자랑하면서 여자 그 연수생한테 내 거 한번 만져봐. 나 네 거 만져도 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이제 결제 좀 해주세요 하니까 여자 그 연수생한테 영어로 Don't move, slave. 그러니까 움직이지 마, 이 노예야. 그래놓고 등에다가 이렇게 서류를 대고 사인하는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 여성 그 연수생이 이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니까 원래 기초과학원 규정에 따르면은 성희롱 사건이 나면은 그 성희롱 고충 상담원에게 신고를 하고 그러면은 연구원 차원에서 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연구단 안에서 내부 조사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연구단장도 외국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여성 연구원한테 그 연수생한테 그랬대요. 그 외국인이 키스는 했냐, 손은 잡았냐 이런 식으로 먼저 물어보고 피해성이 그렇게까지는 안 했다라고 하니까 그럼 성희롱 아니다, 너 무고죄가 뭔지 아냐 이런 식으로 몰아붙였다라고 여성 연구원이 주장을 했다고 하거든요. 결국 이제 연구원 차원에서 문제가 불거지니까 조사를 했고 성희롱이 인정돼서 가해 외국인 연구원에게는 감봉 3개월의 징계가 내려진 사안입니다. 형사처벌은 없습니까? 제가 볼 때는 희롱이 아니고 추행인데요. 아직 형사처벌은 없는 것 같은데요. 이 사안에 대해서 YTN, 조선일보, 이데일리, 국민일보, 아시아경제, 서울경제, 이투데이 이런 그 언론사들이 보도를 했어요. 꽤 많은 언론사들이. 근데 우리 지역에서는 충청 리뷰라는 곳 말고는 제가 보도한 거를 못 봤어요. 그래서 혹시나 몰라가지고 대전일보, 그러니까 그 포털에서 검색이 안 돼가지고 대전일보, 중도일보, 충청투데이 사이트에 들어가서 기사 검색을 해봤거든요. 거기에도 검색이 안 되더라고요. 물론 이유 알 것 지면에 같아요. 나왔을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해본 거는 포털에 이 우리 지역 언론사들이 검색이 안 됐다라는 거. 두 번째, 우리 지역의 주요 3사인 대전일보, 중도일보, 충청투데이 홈페이지에서 기사 검색을 했는데도 안 나왔다라는 겁니다. 보도자료 안 보냈으니까 기사가 안 된 거 아니에요? 이거는 기초과학연구원에서 보도자를 내려가지고 농담을 한 그건 겁니다. 아닌 거잖아. 아까 거에 농담을 한 빗대어서. 거죠. 예. 자, 이 왜 이러냐는 거죠. 우리 지역에 있는 기초과학연구원은 대전에 있는 연구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초과학연구원은 사실 그 연구단지 내에서도
지금 그 뭐죠? 문제 굉장히 기관이죠. 많은 곳이에요. 그동안 뭐 CCTV 관련 보도도 있었고, 그리고 뭐 비정규직 연구원 관련한 보도도 꽤 많았고, 이 기초과학연구원은 끊임없이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항상 제기되고 보도되고 이런 곳인데, 유독 우리 지역 언론들은 이 기초과학연구원 그 사태에 대해서는 그렇게 뭐 열심히 보도를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출입처가 없는 건 아닐까요? 아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런 그 문제와 관련해서 지역 언론들 그러니까 물론 일차적인 부분은 기관의 어떤 그 뭐라고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기관 내에서의 성감수성 문제라든지 이게 감수성이나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제대로 작동이 되지 않고 있는 게 가장 큰 문제이긴 하죠. 이 부분들이. 근데 어떻든 이게 반복되는 거지만 지역 언론 차원에서도 그런 부분에서 감수성이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떨어지는 것 같다는 느낌이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난 방송에서도 왜 이서성 활동가 있을 때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지역 언론들이 보도하는 태도를 보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전혀 못 느낀다는 느낌도 많이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그 우리 지역 언론들이 성인지 감수성이 떨어져서 이걸 보도 안 했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이 사안 같은 경우는 좀 취재에 게을렀던가 아니면은 기초과학연구원 측에서 좀 보도를 덜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의 어떤 무언의 메시지를 받아서 그거를 좀 존중해줬던가. 물론 제 생각이 틀릴 수 있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두 가지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어쨌든 이거는 후속 작업이 좀 필요하다 보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아까 희롱이 아니고 추행이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후에 있을 것들 그리고 또 다른 문제가 분명 기초과학연구원에서 있을 텐데 아마 법원에 이거를 만약에 예를 들어 형사 사건으로 넘어가서 법원 판결이 나오거나 조사를 받거나 이러면 보도할 수도 있겠네요. 과거 우리 김종천 의장 사례 때를 보면은 그렇게 얘기가 많이 나와도 보도 안 하다가 경찰에서 이제 딱 밝히니까 그제서야 얘기하는 어떻게 보면 좀 언론인으로서 그러니까 어떤 진실과 마주했을 때 사회의 부조리를 접했을 때 그거를 세상에 알리고 공론화시키고 이러한 노력보다는 좀 안전빵? 일단은 이거라도 되면은 이런 것들도 사실은 그래서 바람직한 자세는 아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네. 아니 뭐 최근에 그 직장 내 갑질 문제와 더불어서 또 이게 성폭력 문제까지 결합된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지역 언론에서는 좀 더 관심을 갖고 보도를 해도 충분히 좀 사회적으로 반향을 좀 일으킬 수 있는 이런 내용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단순하게 그 보도에 그치는 것들이 아니라 후속 보도나 이런 것들을 좀 취재를 하는 게 맞고 또 하나는 이게 연구단지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내에서의 그런 일들이 좀 계속 간헐적으로 이렇게 보도가 그 뭐 단신이든 뭐 이렇게 나오는 것들이 있는데 차제의 그런 부분으로 관련해서는 좀 지역 언론들이 심층 보도를 좀 해보는 것도 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대전 충남 민원연의 이기동 사무국장입니다. 대전 충남 민원연 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후원해 주실 분들은 042-472-0681로 연락 주시면 감사히 받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언론뚱땅 시즌2 네, 6회 방송을 마칩니다. 네, 4주 만에 모였는데 어떠십니까? 4주 만에 모이니까 좀 덜 부담스러우세요? 아니요, 더 부담스러워요. 흐름이 끊기는 것 같아요. 네. 좀 약간 그런 것도 있고 또 휴가 끝나고 와서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감이 좀 떨어지는 것 같긴 합니다. 원래 떨어질 감이 없었던 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저희는 매 눈으로 부릅떠서 지역 언론을 모니터링한 뒤 4주 뒤에 다시 뵙겠습니다. 네, 대전 충남 민원연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사랑이 필요합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네, 두 분 오늘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진행의 정진호였습니다. 청취해서 고맙습니다. 대전 충남 지역 언론이 시민의 눈높이에 맞춰지는 그날까지 언론뚱땅 수고하셨습니다.